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난리난 상황에 집사부일체라는 예능을 윤석열 씨가 촬영했다고 합니다. 참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것 같고요. 국민들과의 공감대도 전혀 형성 못하는 것 같고요. 그냥 오직 세상을 본인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같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이후로 나라가 발칵 뒤집혔죠. 평소 윤석열 씨가 거만하다, 오만하다, 혼자만의 세상에 빠져있다,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 그의 태도, 발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역대급 망언이 또 터졌습니다. 나 하나 제거하면 정권 창출되나? 대세론 위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씨는 터무니없는 소리, 신빙성 없는 괴문서, 제가 그렇게 무섭냐? 이러면서 정치 공작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최초 보도에 대해서 출처 의문을 제기하고 제보자에겐 당당하게 나오라고 호통을 치고, 의원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라며 맞받아치고 대검 감찰의 순수성을 문제 삼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긴급 기자회견 중에 의원들도 면책특권에 숨지 말고 메이저 언론이나 신뢰성 있는 사람들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하라고 역대급 망언을 쏟아낸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화를 왜 냅니까 도대체? 본인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국민들한테 납득시킬 게 있다면 차근차근 설명하고 설득하고 본인 어필을 해야지, 저런 식으로 윽박 지르고 정치 공작이라 몰아가고 제보자 나오라 그러고 아직도 검찰총장인 줄 압니까?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하지만 자신감이 아니라 제 눈엔 허세로 보이고요. 도저히 두 눈 뜨고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검찰총장까지 할 수 있었을지 너무나 충격적이고요. 윤석열 캠프에선 정면 돌파로 자신감을 보여줬다고 자화자찬을 했는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국민을 상대로 윽박지르는 태도는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외로도 많은 시민들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죠. 말 그대로 역풍 제대로 맞은 겁니다. 기자 눈엔 이게 정면 돌파로 보이냐? 삿대질에 화내고 도리도리 수백 번에 이게 어떻게 정면 돌파냐? 한동훈이 윤석열의 브레인이라면 손준성은 윤석열의 오른팔 아니냐? 윤석열이 왜 그렇게 추미애 전 장관한테 손준성만큼은 지켜달라고 했는지 지금 상황을 보면 납득이 간다, 이런 반응도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주장하는 윤석열을 그대로 받아 적어주는 기자들도 시민들의 비판 대상이고요. 윤석열은 아직도 꿈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반응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는 윤석열의 편향된 기득권적 언론관을 강하게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수나 작은 매체를 무시하는 매우 편향된 기득권적인 언론관을 갖고 있다며 윤석열 씨의 뼈를 때렸습니다. 지금 인터넷 언론을 비하하며 어마어마한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죠. 윤석열이 말한 메이저 언론이라고 한 곳이 어딘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텔레그램 캡처한 사람이 제보자로 특정돼 있고 사용한 휴대폰도 대검에 제출됐는데, 이런 상황에 그걸 괴문서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는 윤석열이 검사대로 한번 스스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라, 여기서 어떤 식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을까요? 틀린 말 하나 없습니다. 제보자가 처음엔 손준성 검사가 누군지도 잘 몰랐는데 뭔가를 알아야 의도를 갖고 정치 공작을 하던 말던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걸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취재에 응했을 뿐이다 라고 단호하게 반박했죠. 이후로 어제 하루 종일 윤석열 씨의 망언에 대해서 언론에서조차 도저히 쉴드 칠 수 없는, 말 그대로 언론에 침을 뱉은 격이기에 엄청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분칠 지운 모습 나왔다, 메이저 언론 또 실언 논란도. 참고로 이게 중앙일보 보도고요. 이에 많은 시민들도 웃음밖에 안 나온다, 기자회견이 무슨 코미디냐,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무섭다, 웃다가 배꼽 빠지겠다, 정상적인 사람은 일단 이유가 어찌됐든 사과부터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화를 낼 수가 있냐, 이런 사람 처음 본다, 이런 거죠. 윤석열의 특권의식이라며 엄청난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다른 언론에서도 윤석열의 발언이 논란에 휩싸였다며 계속해서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론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거죠. 메이저 언론을 제외하고는 다른 언론은 취급도 안 한다고 대놓고 얘기한 셈인데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갈까요? 하여튼 윤석열 씨를 보면 도대체 평소에 무슨 생각을 갖고 세상을 들여다보는지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에 홍준표 의원은 어디서 메이저 언론 운운이냐, 아직도 본인이 총장이냐, 이렇게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포털을 윤석열의 메이저 언론 논란을 다 뒤덮고 있습니다. 그럴만하죠. 이런 상황의 제보자로 지목된 본인은 윤석열, 김웅,
명예훼손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강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씨랑 김웅 씨가 제보자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 거죠. 윤석열 측에선 이준석 비단주머니 3개 곧 꺼낼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비단주머니 100개, 1000개가 있어도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넘어갑니까? 그리고 설령 그걸 넘어가는 것 자체가 공정하고 정의롭고 상식적인 대한민국을 바란다는 윤석열 측에서 감히 할 수 있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소린 거고요. 김남국 의원은 국민한테만 화내지 말고 부인 김건희 씨한테도 왜 줄리 의혹 해명할 때 뉴스버스랑 인터뷰했는지 좀 물어봐라 이러면서 뼈를 때렸습니다. 윤석열의 발언을 보면 어떤 것 하나 진짜 올바른 생각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도 없고 무엇이 바람직한 것이에 대한 상식도 없고 그냥 오만하고 독선적인 모습 그대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민주당 강병원 의원도 목소리를 높였죠. 내가 무섭냐라는 윤석열의 질문에 네, 무섭습니다. 정말 겁이 납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윤석열의 모습을 보면 폭정의 전조를 느꼈기 때문이란 거고요. 지금 상황의 본질은 총선 개입 공작이고 검찰 카르텔이라는 거죠. 윤석열의 만행 이후로 국민의 신뢰는 땅에 추락했고 검찰의 명예는 더러워졌고 민주적 헌정 질서는 농락당했다고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씨는 명분 자체가 사라질까 두려운 나머지 피해자 코스프레 물타기에 나선 건데 그러니까 본인의 수족 같았던 김웅, 손준성 이들에 대해선 진실규명 촉구도 못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대한민국이 국기문란을 좌시할 정도로 그리고 윤석열을 허락할 정도로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기에 이번엔 못 빠져나갈 거라는 거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또한 윤석열에게 국민은 그리고 기자는 어떠한 대상이었는지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 내가 무섭냐라는 질문은 날 무서워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박의 다른 표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엄청난 고소고발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2019년 8월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계속해서 고소고발이 이어졌었는데 지금 윤석열 검찰의 만행이 터진 이 상황에 법세련 사준모를 비롯해서 여기에는 검찰의 사주가 없었는지 제대로 파헤쳐봐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윤석열 검찰의 만행은 이런 거 한두 개의 수준이 아닙니다. 표창장 위조 사건이 아니라 표창장 조작 사건이라고 불릴 만큼 너무나 황당할 정도의 만행들을 저질렀고요.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이 계속해서 힘을 합치고 끝까지 관심을 가지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사의 흑역사로 길이 남을 이 장면, 윤석열 집 앞에서도 이런 식으로 낄낄대지 못하는 점, 그 이유가 뭔지 대다수의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